안녕하세요. 미지과학입니다. 앞편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철도의 날을 맞아서 은하철도 999에 대해서 줄거리와 999의 과학적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여담으로 은하철도 999에서 한국 방영 기존 시대적 배경과 일치합니다. 이번 편에서는 은하철도 999 만화처럼 실제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 우주 엘리베이터를 추진하고 있는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을 활용한 신개념 직접 탄소 연료 전지를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간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몇 가지 기계로 바꾼 그들에 대해서 미래 마인드 업로딩 현실 가능성을 알아봤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미래 마인드 업로드 현실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인간성이 왜 상실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기계인간처럼 우리 에어럴 외계인이 자기 영혼과 기계 인형 몸을 가져 움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가 설명하는 외계인의 차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은하철도 999의 외계인을 말씀해 드리냐고요? 그건 기계인간과 외계인을 비교하여 실제 실현 가능성 여부를 생각해 보고자 해서입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기계 인형 몸을 가지고 있다. 마틸다 간호장군은 로즈웰에서 추락한 외계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계인은 자기를 에어럴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어머니같이 여성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자기의 신체가 기계 인형 몸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기계 자체가 아닌 영혼 이주기가 들어간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에어럴 몸은 장기도 없고 몸 전체에 전기 신호로 작동되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마치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간과 유사하군요. 외계인의 외모는 손가락이 3개이고 머리에는 형태가 있으나 기능을 갖춘 코와 입이 없었다고 합니다. 눈은 크고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우주에는 소리를 전달하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귀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필요 없이 텔레파시로 의사소통하고 먹을 것도 필요 없으니 입의 기능도 없었다고 합니다. 반면 눈은 큰 것이 가시광선 이외의 파장, 입자들을 보기 위해서 큰 것이라고 마틸다 여사가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에어럴 외계인은 산소, 물, 음식물 등을 필요하지 않고 외부의 영양소나 에너지원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녀의 몸이 살아서 기능하게 하는 그녀만의 에너지를 스스로 공급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에어럴의 몸은 영적인 존재에 의해서만 살아 움직였습니다. 아무튼 에어럴 외계인은 영혼이 기계 인형 몸에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생물학적인 육체는 너무 재밌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한면 영혼이 들어가면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합니다. 와우,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내용 다 설명드리면 영상 길이가 엄청 늘어나니 다음 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생물학적인 육체도 있지만 자기는 일부러 물질 세계 관리를 위한 우주 여행할 때만 인형 몸을 입고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즈비에테에서 앞전에 설명드렸었는데 원래 영혼 이즈비들은 영혼 불면하여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지루하고 따분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환영을 만들어 재미를 추구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각자의 이즈비들은 발사라는 다른 독특한 진동이나 파장에 맞춘 전자파로 조율하여 있거나 아니면 각 이즈비들이 알아서 몸에 적응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각 이즈비들은 라디오 송수신 주파수처럼 자신들의 고유한 독특한 파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인형 몸은 마치 라디오 수신기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라디오 수신기 같다는 것은 인형 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물학적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드리면 인형 몸은 생물학적인 몸을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주파수에 맞춰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전에 홀로그램 두뇌설을 설명드리면서 우리의 두뇌는 라디오 수신기 같아서 읽어드린다고 하였었습니다. 에어럴 외계인이 이야기하는 것과 상당히 일치하는 내용이네요.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에 시뮬레이션 우주론까지 결합하면 슈퍼 양자 컴퓨터 같은 두뇌 라디오로 된 홀로그램 두뇌가 이 세상이 홀로그램을 읽어내고 그 홀로그램 육체는 영혼의 고유한 주파수와 결합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으로 에어럴 외계인의 기계 몸에 대해서 설명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외계인은 신분제가 구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 우주에는 계급사회로 되어 있다. 생명체가 몸이 중독성 있는 이유는 성의 탄미적 고통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긴 거의 모든 생물이 암컷 수컷이 있었군요. 이러한 성적인 전자파동은 이주비를 쇠약하게 만들고 중독되게 만들기 때문에 에어롤은 인형 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성적인 것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었군요. 좀 신기하네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어 상태에서는 성적인 에너지를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주에서는 살을 가진 이주비들은 철광석을 깨는 노동을 주로 하는 천민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주비의 계급은 자유 이주비, 유한 이주비, 인형몸 이주비, 군인, 살을 가진 몸 순으로 계급이 나눠진다고 합니다. 자유 이주비는 자신의 의지대로 오고 가는 이동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타입의 몸을 사용하건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유한 이주비는 때에 따라 몸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과된 제한사항은 그들이 행사할 수 있는 힘, 능력, 기동성의 범위나 종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 인간들은 우주적 천민이네요. 은하철도 999의 기계인간이 인간을 천대하는 것은 우주사회의 당연한 것이었네요. 그러나 기계인간이 영혼 주파수와 맞게 설계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에 중독되어 있어 기계인간으로서의 육체가 이전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기계인간이 미래에 구현되기가 힘들어 보이니 미래에 차별이 있는 사회는 없겠네요. 은하철도 999와 에어럴 외계인은 재밌었나요? 나중에 또 에어럴 외계인의 근원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